안녕하십니까. 저는 세화고등학교 GPC팀 발표자 정다현입니다. 저희 팀은 포항운하 수질오염 분석 및 관광지로서의 활용 방안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에 보시는 저희 프로젝트의 진행 순서에 따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항운하의 역사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에 제철소가 생기며 주거지 확보를 위해 운하자리에 있던 기존의 형산강 지류를 매입하였고, 그 결과 동빈내양으로 흐르는 물길이 막히면서 물이 고여 썩게 되고 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1997년 영일만 오염해역 준설 사업을 시행하였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2011년 7월 포항운하건설이 시작되었고 2014년 4월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완공 후에도 오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되었고, 은하 근처 주민들에게서 비가 오면 악취가 난다는 이야기가 도는 등 포항운하가 깨끗하지 않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관심을 갖게 되어 위와 같은 목적으로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염의 원인으로 형산강에서 유입되는 오염과 죽도시장, 하수처리 등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 그리고 포항운하에 물이 고여 일어나는 오염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그 뒤 원인 파악을 위해 사전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렇게 포항운하가 오염되었다는 기사는 많이 볼 수 있었지만 오염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운하당 관계자와 시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조사를 하였고, 이렇게 형산강과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은 운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운하의 수질을 측정한 자료가 없어 정확한 사실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에 멘토님이 학교에서 직접 센서를 빌려주셔서 운하의 수질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답사한 시기는 태풍이 일어난 바로 다음 날이라 쓰레기가 떠다니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포항운하 수질을 비교할 대상이 필요했기 때문에 생수를 대주곤으로 사용하였고, 포항운하의 길이는 약 1.3km에 달하기 때문에 위 지도에 보이는 포항운하 내 4곳과 바닷물 또한 비교해보기 위해 송도해 수욕장을 측정 지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운하 근처 포스코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금속, 그리고 형산강에서 기준치가 넘은 수은이 발견된 적이 있어서 수은, 그리고 생물이 살 수 있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pH, DO, TDS 총 5가지를 측정하였는데요. pH와 DO는 대조군과 수치가 유사하였고 TDS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여주었지만 교용 물질이 많이 녹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수치가 곧 오염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pH, DO, TDS 면에서 원하는 오염 정도가 미미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금속과 수은인데요. 금속과 수은은 측정 결과 검사지의 색이 육안으로는 정확히 판별이 불가능해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멘토님이 직접 공부할 수 있는 블로그를 알려주시고 함께 공부하면서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코딩하여 이를 색 변화를 수치화하였습니다. 컴퓨터 영상 처리를 위한 오픈CV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매트플라티브, 그리고 설치 후 정확한 색 판단을 위해 사진을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하였고, 사진 중 가장 진한 픽셀의 수치는 어느 정도인지 알기 위해 그래프를 산출하였습니다. 네, 빨간색이 대조군, 초록색이 실험군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심한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수질 오염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문조사와 논문 분석인데요. 먼저 포항운하에 대한 주민 및 관광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번 포항운하에 방문해 운하 방문객들과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약 120명의 방문객에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지만 포항운하의 실제 수질이 나쁘지 않은 것에 비해 인식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외관상 청결이 중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설문조사를 참고하여 포항운하를 관광지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관광지나 운하와 관련된 논문을 활용해 운하 자체 관광 서비스 및 활동,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 운하의 지속 가능성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논문을 처음 읽어봤지만 멘토님이 읽는 법을 알려주시고 질문을 계속 피드백 해주셔서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관광지 활성화 요소들을 포항운하와 연결해 질문지를 만들고 요소들이 잘 정비되어 있는지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 포항운하에 필요한 4가지 요소를 뽑아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통망 구축입니다.
현재 포항운하관 정류장으로 바로 오는 버스는 160번 한 개로 대중교통으로 포항운하관을 방문하는 데는 힘이 듭니다. 또한 운하 입구 자가용 진입로는 모르고 지나치기 쉬워 운하의 접근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데요. 이러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포항운하 주변 정거장에 오는 버스 수를 늘리거나 버스가 많이 지나가는 시외버스 터미널 또는 KTX 포항역의 포항운하관 정류장으로 가는 버스를 배치해 교통망을 구축하고 운하 입구 또한 잘 보이도록 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항운하 연계상품 개발입니다. 지금 포항운하 크루즈는 한 번 승선에 정해져 있는 코스를 돌고 다시 운하관으로 오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죽도시장이나 송도해수욕장에서 내리거나 출발하는 코스를 만들면 주변 다른 관광지들과 더 많이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포항시 최대 축제라 할 수 있는 불꽃축제와 연계해 크루즈도 타고 야경과 불꽃놀이도 즐길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하거나 당일 크루즈 탑승권을 들고 가면 할인을 해주는 연계 상품 또한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포항운하 자체 행사 활성화입니다. 현재 포항운하를 이용한 행사는 포항운하 축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항운하의 특성인 긴 거리를 이용해 죽도시장에서 시작해 운하관까지 걸어오는 도중 중간중간에 현재 포항 시내에서 시행된 적 있는 야시장을 만들거나 마지막 운하관에서는 운하관의 넓은 주차장을 이용하여 영화관을 만들고 공연을 활성화하는 등 관광객의 즐길 거리를 마련해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플리마켓을 열어 포항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 사람들도 특색 있는 물건들을 사고 팔며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버스킹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즐길 수 있는 문화의 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미화 사업입니다. 태풍 후 진행한 답사와 설문조사 결과로 보시다시피 포항운하의 실제 수질은 나쁘지 않지만 쓰레기가 떠다니거나 맑아 보이지 않는 등 외관상으로 오염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관은 직접적으로 관광객에게 보이는 요소 중 하나로 포항운하는 태풍 후 운하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를 수거하거나 동빛내항의 퇴적물 정화 사업을 실시해 주기적인 수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 논문 분석을 통해 알게 된 점을 토대로 포항운하의 발전 방향을 잡아간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포항운하의 관광객 확충, 지역 경제 발전 등이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번에 VRC 프로젝트를 통해 평소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코딩, 논문 등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신선했고 결과가 어떻든 멘티-멘토 부분과 매주 만나거나 스카이프로 연락하며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좋았으며 포항 지진의 아픔이 씻어지지 않은 포항의 관광객 사업에 저희가 연구한 대처 방안으로 포항운하를 개선하여 관광객 수 회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발표에서 못 보여드린 부분이 있으니 논문에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